네, 안녕하세요. 리더스 코칭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인지적 편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편향이라면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심리적 편향으로 볼 수 있고요. 인지적 편향은 우리가 사고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인지적 편향 때문에 우리가 또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들과 대표적인 한 5가지 정도의 인지적 편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인 편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용성 편향, 세 번째는 대표성 편향, 네 번째는 사회적 증거 편향, 다섯 번째는 손실 회피 편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확인 편향입니다. 이 확인 편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보를 찾거나 선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에 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간과하기가 쉽죠. 자, 확인 편향에도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확인 편향의 첫 번째로는 정치적 확인 편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품 구매의 확인 편향, 세 번째는 인터넷 검색의 확인 편향, 네 번째는 자기 방어적 확인 편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확인 편향은 뭐냐면, 특정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언론 매체를 선택할 때도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찾으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있죠. 정치 지역들이 뭐 경상도 사람들은 조선일보를 좋아한다든지 전라도 사람들은 한겨레 신문을 본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맞는 언론 매체를 선택해서 신문들을 본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옳은 것도 아니고 어릴 적에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념인데 여기에 계속 그러한 신념들이 덧붙여진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계속 그쪽 관점에서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와 반대되는 어떤 언론 매체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품 구매의 확인 편향입니다. 자,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우리는 종종 내가 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나 리뷰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한 거는 참 합당해, 합리적이야, 잘한 선택이야 라는 내 생각을 강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품 구매에 대해서도 확인 편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나 리뷰는 그저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 또 인터넷 검색의 확인 편향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우리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정치적 확인 편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 방어적 확인 편향은 자신의 결정이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내 말이 맞아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이걸 왜곡하거나 옳다고 믿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자기 방어적 확인 편향입니다. 이러한 확인 편향으로 인해서 우리 판단이 더욱더 편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인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확인 편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용성 편향입니다. 가용성 편향은 쉽게 떠오르거나 기억하기 쉬운 정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용한 정보에 의존해서 우리는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언론이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게 되면 그죠? 우리는 그 매체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를 어떻게?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과대평가. 그리고 다른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는 관점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용성 편향입니다. 또 개인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험이나 뭐 경험한 사례가 우리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내가 겪은 경험이나 내 주변인이 겪은 경험이 우리가 판단을 쉽게 내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중문화나 사회적 토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인식과 판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용성 편향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는 마음과 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주관적인 경험과 정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성 편향입니다. 대표성 편향은 샘플이나 사건의 대표성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성 편향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 집단의 대표성입니다. 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집단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집단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확률 추정의 대표성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할 때 일반적인 패턴이나 대표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진단적 대표성도 있습니다. 진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할 때도 어떤 주어진 증상이나 정보가 일반적으로 해당 질병 또는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해도 다른 병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보통은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종종 오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4번째는 투자 결정의 대표성입니다. 자, 주식 투자나 금융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성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어진 정보나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또 통계적인 데이터나 다양한 증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적 증거 편향입니다. 사회적 증거 편향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에 따라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경향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어떤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증거 편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팔로우 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또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벤트 참여율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죠? 그 이벤트가 모임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리뷰 평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행 있죠. 한국에서 유행하는 대중문화, 유행성 이런 것들도 바로 사회적 증거 편향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거 편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은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개인들은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픔이 내가 얻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을 얘기하죠. 손실 회피 편향 사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투자하다가 이거 손실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떡하나요? 원래는 손절해야 되죠. 손절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주식이나 투자 상품 파는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종목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을 기회조차 놓쳐버린다는 거죠. 가격 결정에서도 이러한 손실 회피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손실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가격을 내리는 것을 주저주저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객들을 다른 업체에 빼앗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인지적 편향은 살펴보신 대로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 편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지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이런 인지적 편향에서 벗어나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인지적 편향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